자, 앞에 한번 볼게요. 정답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9번 문제가 오늘 들어가는 문제는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요 주어진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이게 22BS에서 직접 연계됐었던 지문이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EBS에서 한번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훨씬 더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었고 평가원 문제에 만약에 EBS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던 학생들이라면 딱 시험장에서 마주했을 때 할 수 있었던 그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들어갈 때 첫 번째 thus에다가 동그라미 연결사 눈에 띄죠? thus 따라서요. 아까 나온 therefore와 똑같이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연결사다. 그렇지? 한번 가볼게. 따라서 많은 거주하고 있는 종의 개체들은요. 어딘가에 뭐 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종의 개체들은요. 얘네들이 어떤 개체들이냐면 confronted, 여기서부터 breeding site, 여기까지 가로 이러한 개체들을 뜻하게 된대. 직면하고 있는 개체들을 뜻하게 되네요. 근데 뭐에 직면해 있냐면 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색깔 좀 바꿔볼게요. The fitness benefit. 여기에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거주하고 있는 종의 개체들이래. 근데 fitness benefit이 뭐예요? 건강한 이득인가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기 fit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알맞은의 뜻이죠. 딱 알맞은. 그래서 이걸 한국어로 번역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 해설서에는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래 좀 써볼게. 합 목적성 이득 이렇게 다 써 있어요. 합 목적성 이득. 근데 이 한국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의 맥락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아까 fit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딱 알맞은이라고 했었죠. 여기서의 합이라고 하는 건 딱 알맞은, 부합하다 할 때의 합자입니다. 뭐에 부합하다고? 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득이다 라고 하는 거야. 나의 목적에 fit, 딱 부합하는 그러한 이득을 뜻하게 돼요. 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득이 뭔데? 여기 있는 오브는 동격의 오브예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이득이 뭔지, 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득이 뭔지. 그 이득을 보니까 이런 거래. Control over productive breeding site. 밑줄 쳐볼까? Productive breeding site. 어디를 장악하게 된 거야? 가산할 수 있는 번식의 서식지를 장악하게 된 거야. 이 서식지를 장악하면 뭐가 가능해요? 아기들을 줄줄이 낳을 수가 있어. 그쵸? 줄줄이 소세지처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서식지를 내가 장악하는 나의 이득에 맞는 목적, 그걸 직면한 이 거주하는 종들의 개체들은요. 자, 이 표현도 밑줄 칠게. May be forced to balance cost. balance cost 밑줄. 색깔 바꿉니다. 비용의 균형을 맞추다라는 뜻이죠. 비용의 균형을 맞추다. 이 비용의 균형을 맞추다는 말이요. 한국어로 이해하면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맥락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잘 봐봐. 실제로 영자신문에서 사용됐었던 표현인데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AI가 요즘 되게 뜨고 있죠. 그쵸? AI 부문에 투자가 많이 증가를 하는 거야. 다시 AI 부문에 투자가 많이 증가를 해요. 그리고 AI 부문에서 채용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요, 밸런스 코스트, 비용의 균형을 맞추게 돼요. 무엇과 비용의 균형을 맞추냐면 다른 부문에서의 투자의 축소와 균형을 맞추게 된대요. 자, 비용의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어디가 플러스가 발생하게 되면 어디는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럼 앞에는 플러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이너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플러스에 대한 내용이죠. 다산의 서식지를 장악하는 거니까. 여기서 플러스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균형을 맞춰요? 마이너스를 가지고 비용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고. 뒤에 한번 읽어볼게. 어떤 형태로 비용의 균형을 맞추냐면 밑줄 lower non-breeding survivorship.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non-breeding survivorship. non-breeding이라고 하면 자녀를 낳지 않는 비번식기를 뜻하게 돼요. 비번식기. 자녀를 낳지 않는 시기에 생존율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낮추게 되는 형태인 거야. 여기가 뭐겠어? 마이너스겠죠. 이렇게 비용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게 된다고. 무엇함으로써? 이 특정한 서식지에 머무름으로써요. 자, 이 서식지는 어떤 서식지인데 번식의 성공률이 가장 높은 서식지에 머무르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게 돼요? 번식은 잘할 수 있지만 내 생존은
맞추게 되는 그런 서식지에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최종 정리할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텃세 종은요. 머무르는 이 종은요. 대립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번식의 성공입니다. 자, 요것과 대립되는 개념이 뭐가 있어? 생존율이겠죠. 생존이겠죠. 자기 자신의 생존이야. 이걸 어떻게 하게 된다고? 서로 균형을 맞추게 된다고. 그렇죠? 요게 주어진 질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번식의 성공률을 높이면 생존율은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 요게 지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요걸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 잘 봐봐. Resident bird habitat selection. 이 텃새들의 서식지 선택이라고 하는 거. 자, 텃새는 무슨 새라고? 자리를 잡고 그 지역에서만 살아가는 새를 텃새라 그래. 그쵸? 그래서 우리가 텃새 부린다라는 말 표현을 쓰죠. 그쵸? 이 텃새 종의 서식지 선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straightforward, 간단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In which 어린 널리 퍼지는 개체가요. 그냥 날아서 이동해요. 언제까지 이동해? 이 개체가 어떤 장소를 찾을 때까지 이동해.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데요? 이 어린 개체가 성공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쟁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놔요. 그러면 날다가 여기 좋은 장소네? 여기 그냥 안착하면 돼. 이것처럼 되게 쉬워 보이는 일이라고요. 처음에는요. initially 동그라미. 처음에는요. 이러한 욕구들이요. these needs 동그라미. 문장 붙여가. 얘들아 무슨 욕구 있어? 어린 개체가 갖고 있는 its needs 있지. 이러한 욕구들은 뭘 포함하게 돼? 오직 식량이 있으면 되고 내가 쉴 수 있는 피난처만 있으면 돼. 그러면 아주 좋은 장소야. 이렇게만 판단이 되죠. 근데요. however 동그라미 eventually 동그라미. 결국에는요. 자, 역접의 대상이 되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뭐와 뭐가 역접이 돼? initially와 eventually가 역접의 대상을 형성하게 되겠네. 처음에는 이런데요.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결국에는요. 이 어린 개체는 반드시 찾아내고 식별해야 돼. 그리고 정착해야 돼. 어떤 서식지요? 이런 서식지요. Not only mature, but mature. 생존뿐만 아니라 번식의 욕구 또한 만족시킬 수 있는 서식지를 찾아내야 된다고. 앞문장 붙여보세요. 앞에는 음식과 피난처만 있으면는데 생존이야 번식이야? 생존이죠. 앞에는 생존만 있으면 돼요. 처음에는. 근데 이후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번식의 욕구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간단한 일이야? 간단하지 않은 일이야? 간단하지 않은 일이야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서식지를 선택하는 것이. 자, in some cases 몇몇 경우에서는요. The habitat that provides the best opportunity for survival. 생존을 위한 최고의 장소를 제공해주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 서식지가요. May not be the same habitat. 똑같은 서식지가 아닐 수가 있대. 무슨 서식지와? The one that provides for highest reproductive capacity. 가장 높은 번식의 능력을 제공하는 서식지와 같은 서식지가 아닐 수가 있대요. 그래서 뭐가 어렵다고? 서식지를 선택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왜? 둘 중에 한 군데만 선택해서 정착을 해야 되니까. 맞죠? 다음 문장 가볼게. Migrant. Migrant, however, 동그라미, however. 그러나 migrant 동그라미. 요 migrant는 뭐와 대립되는 개념이니 얘들아? 요 텃새와 대립되는 개념이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새와는 다르게 그러나 이 철새라고 하는 종들은요. 뭐 할 수 있대? Mature are free to choose the optimal habitat. 최적의 서식지를 찾아서 선택을 할 수가 있대. 뭘 위해서? For survival, 생존을 위해서. 뭐 하는 기간 동안? Non-breeding season. 새끼를 낳지 않는 기간 동안 나에게 생존에 적합한 서식지를 찾아서 날아가서 뭐 하는 거야? 거기에 잠깐 정착해 있는 거야. 그리고 and for reproduction during breeding season. 내가 새끼를 낳는 기간 동안 어디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번식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철새는 요게 가능해요. 맞죠? 역접이 돼야 한대요? 역접이 가능하지. 마지막 문장. thus, 따라서요. 인과가 성립되는지 판단을 해봐야 돼. 인과가 성립되는지. 따라서 habitat selection during these different periods. 자, these 동그라미 이러한 서로 다른 시기 동안의 서식지 선택이요. 서로 다른 시기 나온 거 있어 없어? 번식기와 비번식기 나왔지. 번식기와 비번식기 동안에 서식지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다른 일이래. 누구에게 있어서? 철새에게 있어서. 무엇과 대조적으로?
텃세와는 대조적으로요. 자, 인과도 성립하고 지시어의 연결까지 성립이 완벽해. 처음부터 끝까지 단절된 구간이 있어 없어? 단 하나도 없죠. 그쵸?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 해야 돼? 주어진 글과 같은 내용끼리 붙여봐야 돼. 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색깔 다시 바꿔볼게요. 떴어요. 앞에가 원인, 뒤에가 뭐야? 결과죠. 다시 앞에가 원인, 뒤에가 뭐야? 결과지. 자, 그러면 앞에 어떤 원인이 나와야 요 번식을 선택했을 때 생존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고. 다시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번식을 선택하면 생존을 포기해야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고. 그 내용 어디 있어? 1번 가능하니 얘들아? 어린 개체가 길 찾는 거? 말 안 되죠. 그쵸? 2번은 이러한 욕구가 그냥 음식과 피난처야. 번식과는 전혀 상관없어. however 뒤에는요. 생존과 번식을 둘 다 만족시켜야 돼. 이것도 원인이 될 수가 없지. 뭐가 원인이 될 수밖에 없어? 3번 뒷문장이요. 뭐가 다르다고? 번식하기 위해 최고의 서식지와요. 생존하기 위한 최고의 서식지가 같아 달라? 다르다고. 이게 원인이야. 이게 원인이야. 그 결과 내가 번식에 좋은 서식지를 선택하면 뭘 포기해야 돼? 생존을 포기해야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지.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5번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철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9번 문제. 오늘 들어가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였었다. 이렇게 정리할게 얘들아. 한번 와볼까? 주어진 문장은 어떻게? 같은 내용끼리 연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지.